우리가 해리포터 스튜디오라고도 부르는 이 테마파크의 정식 명칭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이라면 인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죠.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 단 두 곳,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3년 6월 정식으로 오픈한 도쿄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해리포터 관련 테마파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위치는 일본 도쿄 내리마구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도시마엔역에서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인데요. 스튜디오가 세워진 이곳은 기존의 세이브 그룹 산하, 도시마엔 주식회사에서 운영했던 도시마엔이라는 이름의 유원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유원지는 1929년부터 2020년 폐업까지 약 90년 동안 영업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원지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약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자리에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와 내리마 성지공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도쿄 중심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스튜디오 주변은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인데요. 이제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원지를 운영했던 세이브 그룹에서는 세이부 이케부쿠로선에 포함되는 이케부쿠로역과 도시마엔역을 세 단장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재미있는 시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는 이케부쿠로역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급행열차가 출발하는 킹스크로스역의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연출했고, 도착역인 도시마엔역은 급행열차의 종착역 호그스미드 풍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해당 역에는 해리, 론, 헤르미온느가 그려진 해리포터 테마 열차를 운행하고 있기도 하죠. 출발역인 이케부쿠로역부터 살펴보자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케부쿠로역에는 마법 세계를 주제로 한 장식물들이 있습니다. 역 내부에 마련된 인포메이션 간판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판타지 세계로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역 곳곳에 마련된 마법 세계의 흔적을 찾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케부쿠로역에는 실제 벽돌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킹스크로스역처럼 보이는 기둥과 벽, 그리고 가로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번 플랫폼에서 1번 플랫폼으로 넘어갈수록 서서히 마법 세계로 바뀌는 듯한 연출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게다가 해당 플랫폼은 도쿄의 일반적인 플랫폼과 다르게 주변이 은은한 오렌지빛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차역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역의 바닥을 주목해보면 여러 개의 발자국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발자국은 기둥과 연결되어 있고, 갈라진 틈새로는 빗자루를 타고 밤하늘을 날고 있는 마법사의 형체가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을 포함한 곳곳에서도 올빼미와 호그와트행 급행열차 같은 마법 세계를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빼미는 해리포터 시리즈와 마법 세계를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케부쿠로 지역과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올빼미는 후쿠로인데요. 지명에 붙은 부쿠로라는 말과 어감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케부쿠로 지역과 해리포터 시리즈 모두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플랫폼 중앙 부근에서는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워너브라더스는 이케부쿠로역의 세 단장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실제 킹스크로스역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도착역인 도시마엔역의 컨셉은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호그스미드 역입니다. 이곳에도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케부쿠로 방면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기차 모형이 눈에 띕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이라면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당 열차는 과거 스튜디오 자리에 있었던 유원지 도시마엔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모형열차를 마법세계풍으로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도시마엔역이 가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역의 디자인에 있어서 그저 해리포터 시리즈를 그대로 연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상징하는 요소와 적절하게 혼합시킴으로써 마법세계와 현실의 연결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아 역의 천장에 걸려있는 배너의 디자인도 도시마엔 지역을 상징하는 수국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빠르게 스튜디오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역 주변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을 약간 돌려보면 중앙에 위치한 붉은색의 공중전화 부스가 보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부스를 통해 마법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부스로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고 인사를 건네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는 해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증샷도 남겨야겠죠. 해리의 안내에 따라 개찰구를 통과해 광장으로 나오면 두 마리의 페트로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숫사슴은 해리의 아버지 제임스 포터의 페트로누스이고 그 옆에 위치한 암사슴은 어머니 릴리 포터의 페트로누스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페트로누스 마법은 사악한 존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마법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두 마리의 페트로누스는 새롭게 단장한 도시마인 역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을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페트로누스 조형물에서 약간만 시선을 돌려보면 또 한 개의 공중전화 부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스 안에는 어떤 마법사가 분실한 여행용 가방이 있습니다.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뿐만 아니라 후속작인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까지도 보신 분들이라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겠죠. 이곳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근처에는 이케부쿠로선 도시마인역이 아니라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오에도선 도시마인역이 전혀 다른 위치에 존재합니다. 도쿄 여행에서 필수 코스로 불리는 신주쿠에서 출발할 경우 직행으로 도시마인역에 도착하려면 오에도선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케부쿠로를 경유해서 이곳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탑승해야 합니다. 이때 이케부쿠로 선을 상징하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SI라는 글자를 확인하시면 더욱 확실하겠죠. 도시마엔역에 내린 후에는 길이 단순하기도 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만큼 길을 잃어버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내리마 성지공원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드디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입장하는 것은 사전에 예약한 시간에서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입장해서 내부에 있는 기념품 상점과 식당가를 이용하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스튜디오 앞에 조성된 공원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조형물이 몇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돌로 만들어진 뱀 모양의 석상이 눈에 띕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뱀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볼드모트의 반려동물 네기니가 떠오르는데요. 네기니는 길이가 약 12피트, 두께는 남자 허벅지 정도로 인간 정도는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거대한 뱀으로 표현됩니다.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로 밝혀지기도 하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 추가된 내용에서는 사실 네기니는 인간이었지만 말레딕터스라고 불리는 저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지능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을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이 조형물은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편에 등장한 장면 네기니의 최후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볼드모트의 마지막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요. 크게 벌린 입으로 보이는 두 개의 송곳니와 구불구불하게 표현된 길쭉한 몸은 네기니가 가진 공포스러운 측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형물은 거대한 안경입니다. 동그란 태의 안경은 시리즈의 주인공 해리포터를 상징하는 요소인데요. 원작자인 롤링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안경을 쓰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안경을 쓴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범생이라거나 머리가 똑똑하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롤링 작가는 이런 뻔한 이미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안경을 쓴 영웅적인 캐릭터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작중 부모님을 잃고 더즐리 가족의 집에 얹혀 살게 된 해리는 두들리에게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서진 안경을 쓰고 다닌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더즐리 부부가 새로운 안경을 사주거나 고쳐주는 일은 전혀 없었고 해리가 깨끗하게 수리된 안경을 쓰고 다니게 된 시점은 레파로 주문을 알게 된 이후, 즉 마법 세계를 접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안경은 흐릿하게 보이는 대상을 또렷하게 보이게끔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에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조형물은 마법 세계와 먹을 세계를 넘나드는 주인공 해리포터와 시리즈 전체를 상징하는 요소로서 의미도 있겠지만 방문자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제작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해리포터 시리즈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튜디오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그 우측에는 도시마엔 역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페트로누스 조형물이 다시 한번 보이는데요. 숫사슴과 암사슴, 그리고 그보다 더 우측을 주목해 보시면 또 다른 페트로누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차량을 이용해서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요. 도보로 이동할 경우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작은 조형물입니다. 암수 한 쌍의 사슴 페트로누스와 더불어 헤르미온느의 수달, 론 위즐리의 잭 러셀 테리어, 마지막은 루나 러브굿의 토끼까지 총 5마리의 페트로누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은 이 공원의 핵심으로 생각되는 조형물입니다. 바로 해리와 해그리드의 동상인데요. 특이한 부분은 해리와 해그리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글씨입니다. 해당 문장은 해그리드의 대사 중 하나로 주인공 해리에게 있어 자신이 마법사였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위치한 스튜디오인 만큼 같은 대사의 일본어판 버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동상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그리드는 해리의 호그와트 입학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다이애건 앨리를 방문합니다. 버즐리 가족의 학대에 시달리던 해리가 먹을 세상을 벗어나 마법 세계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기도 하죠. 따라서 해리를 마법 세계로 처음으로 이끌었던 해그리드의 대사와 해당 장면을 통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라는 마법 세계로의 여행을 곧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앞에 마련된 이 공원에서는 몇 장의 사진을 남기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수준이라면 여유롭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스튜디오에 입장하고 싶겠지만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 걸리는 긴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는 가벼운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주변을 한 번쯤 구경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소개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이 도쿄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관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